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민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지방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이 도와달라는 요청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높은 애국심과 강한 자긍심으로 이 나라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경상북도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도민과 공직자 모두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해결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은 국가의 근간이자 지역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농업의 혁신과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실제 사례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성과에도 지방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국회 안정기 소관인 재난안전과 지방재정 분야만 보더라도 지방은 우리 지역 산, 강, 하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권한이 없어 자연재해의 반복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1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업소하고 홍보사업에 매달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는 뿌리 깊은 중앙 집권적 사고에 붙여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잊혀져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로 지방의 자율성을 주되 결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 아이디어 산업이 핵심이 되고 지방의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 산업에 지방이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방이 저마다 특색 있고 다채롭게 발전하면서 역동적으로 국가 발전의 동력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 경쟁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속에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경쟁 발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개조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에 크게 힘입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을 넘어 가장 한국적인 모습,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미래를 세계에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에이펙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진심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고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경북도 전기획조정실장 김보진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경상북도 현안 도정 방향과 내용 그리고 현안 건의 순서입니다. 보고 시간상 1페이지 경상북도 현안은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보정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 발전을 선도하는 경북의 지방시대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유일 최초로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고 저출생 극복 본부를 출범시키며 지역주도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초강력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경상북도가 지방시대의 중심을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5개의 글로컬 대학과 13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모범적으로 지방소멸을 극복
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중 무휴 편안한 경북구현입니다. 경북형 재난대응 대전환으로 K-시티즌 플러스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특징을 반영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통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올여름 집중호우 시에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화재 유형에 따라서 소방대원 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화재 대응 역량과 재난 현장 지휘 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확대, 범죄 사전 예방 활동 등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래 첨단 기술의 전략적 선정과 육성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경북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축구장 800개 크기에 달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확보하였고 국가전략특화단지를 선정하여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세대 AI 산업은 물론 K방산 클러스터 등 소재부품 기술 혁신으로 경북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 대전환으로 부자되는 농촌마을입니다. 경북형 농촌 혁신 실험을 정부 정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혁신 농업화원 조성, 농식품 마케팅 사상 첫 7조 원 돌파, 농식품 수출 최초 9억 달러 달성 등 그러한 혁신과 대전환의 노력의 결과 대표적인 경북 농업의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농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 대전환 시즌2로 농업 전 분야로 대전환과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경북 관광 1억 명 시대의 K 글로벌 관광 선도입니다. 2025년 아이펙 경주 개최를 기회로 한국의 역사문화 관광을 대표하는 우리 경북에서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알리고 관광객을 맞이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K관광과 경북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혁신을 통한 희망 경북 분야입니다. 기업정책 금융벤처기술의 4대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상권 부흥을 위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 함께 누리는 복지 서비스 체계의 균형을 위해서 아이부터 노년까지 광범위한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을 강화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한동해 시대의 에너지 자립과 해양수산 혁신입니다. 동해안 권역의 수소 에너지 벨트, 원자력 수소, 친환경 에너지 혁신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국가 에너지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영일만 항은 한동해 물류 허브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동해 시대의 복합 항만을 위한 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해안 권역의 어촌 경영과 해양 생태계 구축 발전에도 중점적인 대책을 챙기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청정 환경 조성에 쾌적한 생활 창출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서 제1차 경상북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북형 탄소 중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정책도 정책 사업의 기조에 맞춰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나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 추진해서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투자정책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경제투자 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차원에서 경북의 투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 투자와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력을 활용하여서 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비롯해 민간, 의료, 문화,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 인프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소광역 교통구축망의 인프라 확대입니다. 올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의 철도와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소광역 교통망과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 시설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정책 방향입니다. 물류 혁신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15페이지부터는 경북도정의 현안 건의 사업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그리고 백교대간 한가운데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다음 PPT 보시면 정말 수려한 그 낙동강에 부딪히는 그 사이사이에 상공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경북 도민들도 그렇고요. 일단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를 낳았고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23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2건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97년도 이후에 15건이 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의 심리적인 영향도 그럴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성 침해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련소가 이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죠. 그리고 지난 대선 이전에도 대선 공약으로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죠. 예, 네, 근데 대선 공약으로 됐습니까? 체크는 안 됩니다. 대표는 안 됐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온산 재련소 같은 경우는 그 역시 70년대에 지어진 재련소인데 상당히 이런 환경 문제나 산업 안전 문제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어떤 공장으로 탈바꿈을 하기로 했고 장항 재련소는 뭐 일제시대 때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다 폐쇄가 됐고 그래서 이런 국외에 국제적인 사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54년이 지난 그 재련소인데 그리고 지금 원재료를 뭐 채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입주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시죠. 이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더 짚어보면 이런 중금속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난 21년도에 조사한 안동댐 상류의 수질 퇴적물 조사 연구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련소 근방의 그런 수치가 아주 크게 폭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재련소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지금 배수 무단 방류로 해서 행정처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으면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난 20년도에 적발이 돼가지고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용품 석포 재련소의 이런 기업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탐욕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도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져왔듯이 이제는 이전을 보려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실무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7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 70년대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지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렇죠. 광산이 또 아이들 실제로 생산을 하고 제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나 세계에서 봤을 때 아이언 생산이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굉장한 기업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특히 환경부 상의해서 국가적 난제이기 때문에 도의 문제를 기본적인 입장은 알겠는데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어가지고 오늘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법령을 좀 봤더니 이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령 체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우선 요 기본적인 조항이 있고요.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보상하고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고,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여러 법률도 있습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런 것도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어떤 법률 체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온산재련소 그리고 자한재련소 이전한 그 부지에 대한 그 서천군의 개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프로젝트를 딱 그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그 천혜의 그런 지리적 환경을 봤지만 재련소가 이전한 뒤에 저런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또 서게 되면은 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감하게 그런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규제나 이런 어떤 그 즉자적인 대응 방식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하나의 경국 발전을 위한, 그리고 또 공화 국민들을 위한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 그에 맞는 어떤 그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예산 확보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예. 이거 국정감사 끝나면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국회에 또 보고드리고 중앙정부를 협의하자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을 성실하게 하신 만큼 경북 도민들의 삶을 조금 더 면밀하게 더욱더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지난해 녹색도시 최우수 사례로 우리 경북도청 바로 앞에 있는 천년숲정원 선정됐죠. 공을 많이 들이셨나봐요. 예. 원래 천에 자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조금 신설을 했는데 평가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청 앞에 있는 공간 그만큼 또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경북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역에 박정희 7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것까지 하면 7개, 네, 추가적으로 더 걸리면 된다고 해요. 예. 혹시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과 비슷한 숫자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철 지사님께서는 안보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니다. 지난해에는 경북 공흥관광단지에 4.4억 정도를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동상 건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혹시 거치셨습니까? 박근혜 동상을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걷는 모습에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경호원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지 별도로 박근혜 동상은 아니고. 네. 의견은 공군단지 최초의 관광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공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경상북도를 좋아하고요. 경상북도에는 그만큼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를 담고 있고 독립의 역사를 넘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우리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경북의 이제 공흥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상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경상북도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아마 많이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모를 하러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요. 아시겠지만 백선엽 장군은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됐고 2019년 보훈처 지금 이제 보훈부지만 홈페이지 안장사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표시된 인물입니다.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그렇게 계속 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공과 가가 있으니까 공은 공대로 또 가는 가대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적어와봤습니다. 간도특설대 장교로 한일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세력을 무력 탄압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운강 이강년 의병장 아십니까? 이철우. 예. 우리 공격 모양사들이. 그렇죠.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자리에는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운강 이강년 선생에 대한 추모는 얼마나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행사가 있을 때 받는 거지 개별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에는 공과 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공과 가를 넘어서서 민족의 역사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를 자부심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공을 주장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경상북도의 색깔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정서를 같이 갖는 곳이어야 되고 그걸 선도해야 되는 정치문화의 수도 안동 이런 경상북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처럼 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오시고 특히 경상북도 고정의 책임자라면 그 공과 과 중에 과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정책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경상북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다른 뭐 인천이나 뭐 전남이나 전라북도 이런 데에 비해서 이 해상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상북도에도 아름다운 바다가 많죠. 예. 우리 동해안이 대부분이 경상북도 소속인데 쉽게 하면 경주를 바다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경주는 바다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길이가 우리가 500km 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 자원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예. 관광 자원 중에 해상 교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해상 교량 몇 개 있습니까? 해상 결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이 8개 있고요. 부산이 5개, 경기도 4개, 경남은 5개, 전남은 4개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해상 교량은 단순히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이 관광을 온 분들의 교통 편의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항 영일만을 횡단하는 곳의 그 고속도로를 해상 교량을 이용해서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의 단순한 경상북도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아오시는 많은 외국 관광객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이곳 경북 그리고 포항을 더 잘 알 수 있고 잘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 좀 더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뢰인에 제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적극 추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조금 더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APEC이나 이런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역발사 그 1호로서 국민국가장관 근로자 인력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활성화 추가 펀드가 사실 새로운 그 지방 재정과 국가 재정을 하고 민자하고를 갖다가 합친 새로운 하나의 스킴에 그리고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이 활성화 추가 펀드 담당 국장님 말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근로자 인력주택 연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BTN 사업을 많이 추진해왔고 이 기술사나 이런 건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BTN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투자금융 운영입니다. BTN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지역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총사비의 한 1% 정도 되는
지방 자국으로 출자를 해서 구미 같은 사례는 1239호의 어떤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전체 미리서 구성을 작성대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아는데, BTL 사업보다는 훨씬 더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됨으로써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민간에 가는 수익만큼을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어떤 지방이나 지방 지역 주민이나 이용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줘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BTL 사업과, 그러니까 SOC, 저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SOC 민투 영역보다도 수익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업으로 이게 지금 지방 재정 악폐 개선가를 그래서 지금 해놓은 사업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민투 SOC 자체적인 SOC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자보다는 더 재정적인 요소, 수익성이 더 낮게 고려되는 요소의 사업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다른 사업들도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도 역시 감안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있는 노후된 산단의 근로자들의 주거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이제부터 시작했길래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거 우리가 하면은 계속 운전비가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 뭐 별도의 얘기는 우리 보통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그래서 800억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 800억 들여서 건립하고 나면 보통 직원들이 활용하지만 계속 운전비 한 50억씩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 하지 말고 땅은 우리가 제공하고 호텔을 짓자. 그러니까 지금 호텔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우리 땅값이 12,000평 하니까 한 12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서 한 1,500억 정도 호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운전비 50억 드는 거를 반만 투입을 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또 우리가 꾸준히 영업이 되도록 한 3분의 2 정도는 이용해 줄 수 있으니까 영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를 위해서 공동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민자 투자 활성화법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미술관 짓는 것도 뭘 해보면 안 되느냐. 민간하고 같이 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전부 다 차지할 필요가 없느냐. 그 예산 반만 들여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한 10조 정도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재정 우리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제도 자체가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에서 정부에서 우리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게 민자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SOC 민자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또 운영 비용이라든지 재정의 역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빨리 도 차원에서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포항 예림만 시장은 우리 모గిం일원 쪽이나 모గిం일원 질의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으면 이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포항 예림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 고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문제점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예림만 시장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굉장히 활용도 높겠죠. 또 동해안 해양 개발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장관님을 계셔서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확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도청이 굉장히 멋있어요. 예. 네, 그 한국의 미를 잘 담아서 만들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여기 와서 뿌듯합니다. 저도 고향은 사실은 대구거든요. 예. 고향의 사람이라.
이제 아셨군요. 예.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국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저는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후위기가 심각한 거는 우선주 지사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최근에 그 집중호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올해 굉장히 더웠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경북도 아마 농사 기반이 굉장히 클 텐데 예. 농사 재배 기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뀌고 그래도 작물들이 좀 바뀌고 사과농사가 우리가 한 60% 이상인데 점점 국적으로 올라가고 양구가 그냥 사과 원래 대구 사과인데 네. 대구 경산은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대구가 고향이라서 잘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경북은 또 자연재해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서 예.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북의 계획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 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보고서에 보니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정부는 한 40% 감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 경북도는 이것보다 더 높아서 43.15% 감축하겠다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시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국인데 네. 산림국과 환경을 분리할 정도로 우리가 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을 특히 기초도 중요하지만 방역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혁신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부분에 보니까 유효부지 활용을 통해서 각종 자료, 특히 에너지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로 보면 경북도의 지자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너무 강화해서 실제로 경북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 지금 보니까 1419제곱미터인데요. 가장 넓은 면적으로 태양광 발전 유지가 안 되고 있다. 예. 네,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26개 기초 지자체가 전국에 있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129개 기초 지자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국내 태양광 경제력의 거의 70%를 잠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요. 지금 경북도도 태양광 발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북도가 지자체가 22개가 있죠. 예. 네, 그 중에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들이 규제가 없는데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포항하고 울릉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고요. 특히 산업부가 2017년 처음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몇몇 지자체는 강화를 시켰어요. 이를테면 구미시, 청주시, 문정시, 영양군, 청도군 이런 데서 강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경상북도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을 보니까 상주군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규제가 완화되면 발전시설 입지 면적이 10%가 더 늘어나요. 예. 그리고 울진군도 1150% 정도가 늘어나고 청도군도 한 850% 늘어나고 청정군도 870%가 늘어나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북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개인이 너무 이득을 챙기고 주민들은 피해만 본다 이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격거리를 200m에서 2km까지 우리가 많이 정해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보자. 어차피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우선에 제일 좋은 데는 우리가 공장 지대가 많은데 공장 지붕을 전부 다 개량하겠다 이래서 한수원과 MOU를 해서 6조 가량 됩니다. 여기 예산이. 그 정도 다 투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도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면 한 70% 소득이 나니까 태양광 소득을 위해서 한 3배, 4배 소득이 생깁니다. 그 방법도 찾고 있고 또 이격거리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렇게 반대를 많이 네. 없습니다. 공감을 그래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다행이라는 해보자. 그렇게. 지금 이격거리 규제의 핵심은 사실은 혐오시설로 인지하는 거예요. 예, 예. 해양과 기사를 혐오시설로 인지하는 거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하고 자기들이 돈을 빼가는데 예.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 이득이 안 된다. 일부러 또 산사태가 나는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이 공유제가 굉장히 예. 중요한데요. 경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계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상생하고 예. 그리고 우리 태양광 시장도 좀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탄소 중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신 건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가 계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유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하는데 지금 물질의 22년도에 산불이 크게 났거든요. 네. 거기에 한 400메가 정도 풍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풍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그 재생에너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틀로 하고 있다는 네, 말씀입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솔루션을 제시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태양광 발전 입지를 확대하는 예. 정말 앞서가는 경상북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일을 해줘 감사합니다. 질의 앞서서 그 지사님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감사관장을 맡고 계신 조윤희 의원님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달 의원님은 바로 직전 경상북도 경제부시장 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직 남근희 의원님도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여성 문제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 그 본청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인 여성 인재를 등록해서 보다 많은 여성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18년도 제가 보니까 가장 끝에서 여성이 2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36명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방경제의 삭감으로 경상북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방경제 삭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2,200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기초 단체까지 포함. 합쳐서. 기초 단체까지 포함하면 1조 1천 정도가 됩니다. 경상북도는 근데 재정가입도가 없는데요. 본청의 재정가입도는 27.4%이고 기초 지자체의 평균 14.8%가 됩니다. 같은 해 전국 평균 41.43%이고 가까운 대구 47.38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PT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재정가입도가 10% 미만인 데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주, 문경, 금이운 등 10곳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10%대인 곳이 경주시, 김천시를 포함해서 9곳입니다. 30% 이상한 곳은 없고요. 대부분 그 외 지역은 2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 지급축하는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저 표에 보니까 16건이나 된다고. 네, 이제 빨간 16쪽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인건비 지급가 어려운 시군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요. 요새 삭감이나 시군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저들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터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예.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국세 삭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예상되는 삭감 규모가 6,775원, 예. 5억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도지사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 예산을 짤 때 벌써 한 1, 2천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그 정도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는데 일부 기초는 충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초가 지금 인건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교부세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기초 자체한 생각을 포함해서 지사님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삭감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 교부세 비율을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방송 법안인데요. 조국특수단의 강론으로 채택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처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교부세율을 현행보다 5% 정도, 근데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년 1%씩 증액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기금법도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쓰는 건데요. 현행 1조 원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동시에 개정을 해서 부가가치세 세입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25.3%에서 10%를 늘리는 방안, 이 부분을 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연합 국회의원 대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위원님 지방교부세법하고 지방기금법 저거는 굉장히 좋은 사안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저기 대도시에서 좋은데 우리 같은 도다리 지역은 큰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서 돈 받았는 걸 우리가 해마다 또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가서 사정하기는 힘드는데 수도권 가서 또 사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주시고요.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대비 효과를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으로 받아서 나눠 쓰는 걸 좀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경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가 인구 감소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의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 말입니까? 네네. 16개. 15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16개입니다. 16개. 네네네. 이런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 정책들은 교부세 삭감 등으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APEC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이 국가에서는 좀 두 번째로 개최가 내년에 10월에 열리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거든요.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회의가 됐었습니다. 부산이 APEC 개최를 통해서 사실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마이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APEC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기에서 개최되지만 전주만의 혹은 영상 숙소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새만금 잼놀이 행사에서 좀 우리나라 국격을 좀 떨어뜨리게 된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이 개최가 되게 되면 기사님, 우리 경제 유발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 효과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한 2만 개 이상 방문을 했고요. 그 자체로. 우리 회의가 한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는 한 10조가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경주 또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또 관광 자원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뭐 자로 잴 수 없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 나오는 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예.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APEC 성공을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국비 신청을 한 걸로 한 2천억 정도 예. 대부분 내용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행사 비용이 우리 부산에서 할 때는 한 450억 됐는데 그보다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그때보다 한 2.5배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행사 비용을 많이 쳤는데 이걸 행사 비용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올라가도 중앙정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고 네. 우리는 들어가는 그런 호텔을 새로 개량한다든지 길을 만든다든지 또 관광객 수요 개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1,500억 정도 요청해놨는데 지금 조금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네. 요청했는 것보다는 지금 좀 덜 주겠다 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APEC의 성공은 경상북도 혹은 경주시의 성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지금 제가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APEC 관련 법을 지금 상대를 네. 국비 의원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한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 여야하지 네. 않고 지금 서명을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답변 중에 호텔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산이 사실 APEC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정상들이 오게 되면 정상 비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 호텔을 중심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저도 경주를 자주 갑니다만 특히 가을 10월달에 내년에 개최될 건데 자주 저도 경주를 가는데 이게 경주에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약간 그 국제 행사를 하기로 급수가 낮다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호텔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숙박이 문제가 안 되느냐.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숙박이 PRS,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숙박시설 PRS를 하는데 그 PRS가 한 14개가 준비되어 있거든. 지금 24개 준비해야 되는데 21개국 정상이 오기 때문에 정상 하나씩 드리고 또 플러스 3 해서 24개인데 10개를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PRS 준비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페루에서 원래 11월 14일에 개최되는데 그걸 양금이 경제부에서 얼마 전에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다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PRS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다음에 자기 의장이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는 배당을 받았다는데 그렇게 잠자는 걸 크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2011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데 5성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숙사도 받는 정도인데 우리는 그 이상이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부산에서도 21개를 준비했는데 9개밖에 안 쓰고 12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걱정 안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양동희 부지사님 직접 팬까지 갔다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지사님이 관광과 관련해서 마이크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데 경주에서만 이게 정상들이 머물 수밖에 없긴 한데 그 외에 관광과 관련된 작업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남북권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이렇게 문화관광부 장관님하고 같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상북도, 경주가 남부 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계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제가 이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저출산과의 전쟁이라고 무슨 그 말을 봤거든요. 경북이 또 전국 최초로 저출생제 극복 공부 이것도 하셨습니다. 지금 지사님 우리 경북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260만. 260만입니까? 지금 해마다 지금 줄고 있죠. 많이 줄 때는 4만 명도 줬고요. 작년에는 3만 5천 명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뭐 정의 전출 이런 것보다도 결국엔 출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또 저출산 극복 본부라는 부서까지 쭉
최초로 두신 것은 제가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뭐 지사님의 이런 노력과 약간 좀 배치되는 그런 행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익명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사님? 예. 보험팔이 마냥 전입 실적 제출하라고 한다. 예. 성진을 앞둔 부서장을 모시는 과도 등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죠? 예. 위장죄리는 일반적으로 지인의 집이나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변인 신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 잡은 사람을 하반기에 다시 외부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다시 전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부족해지면은 전입실적으로 부족해지면 직원들이 이건 좀 더 문제 같은데 수익의 업체에다가 위장전입을 요구한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 게시판에 쓴 글을 제가 이렇게 공개로 온 거예요. 이거 지사님의 그 눈물겨운 저출산 극복과의 그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건데 이거 뭐 알고는 되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다음 한번. 저도 국회의원 할 때도 저런 거 많이 느꼈는데 국회의원 그 잘못하면 지역구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관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좀 이사좀 오너라 하는데 저는 편법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되는데 예. 그래서 국회의원 수 조정할 때도 꼭 인구만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예. 지사님 지금 뭐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도 위장전입 쪽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걸로 권한을 치고 하는데 이게 또 인구 통계는 모든 나라 통계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예. 저거를 이제 헛수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지사님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야기 편법이다 이거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이 나오네요. 불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불법. 그래서 뭐 전입자한테는 전입지원금 20만 원씩 주고 전입 학생들은 기숙사 지원금 주고 생활지원금 뭐 군인들이나 군만한테 30만 원 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기숙사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소를 안 옮기기 때문에 네. 옮겨 놀러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 그리고 전입시킨 사람들한테도 현금을 준다. 뭐 살펴라고 좀 표현을 적혀 있겠지만 기관 기업에는 50만 원, 1000만 원인가요? 개인한테는 한 명당 5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님 이제 그게 뭐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어떤 저런 실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루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면 뭐 저런 편법 내지는 이제 불법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는 이제 저런 것들을 좀 청산해야 된다고. 예, 당연히 해야 돼. 예.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에 주어진 이제 절명의 과제가 저출산이고, 근데 일부 이제 경북시도에 가보니까 17개입니까?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전입하고 전출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을 넘기고 다양할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저출생 대역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북에서는 뭐 저출생 극복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쓰고 있습니까? 저출생 원리나 연회가 실질적으로 비상근 조직이고 그 대책이 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있는 대책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했는 게 많기 때문에 원래도 43조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3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헛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자. 그래서 경상북도가 원래 1월달에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누리 책임이냐 이렇기 때문에 저출생과 전쟁하고 그 선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된다. 첫째로 만남이 어렵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해주고 요새는 만남도 어렵습니다. 남녀 만남이 거의 힘들어요. 만남 주선해주고 결혼하면 집 문제. 집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월세를 빌려주고 지원해주고 전세는 이자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애기 낳았을 때는 대부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에서 모든 초등학생까지 거기에서 다 돌봐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전국에 확산하면은 지금보다 돈이 덜 들면서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그걸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중국행정심판원에서 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했더라고요. 문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주시의 재량권이다라는 대법원의 판정까지 나오는 상태였는데 확정 판결이 있었죠.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1차 사업 추진하고 23년에 3차까지 쭉 경주시는 부적정 통보를 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반대 폐기물 매립 비용이 매립 시설 용량이 좀 과다하다,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니까 경주시의 통보는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우회할 도로를 찾아서 우회할 방법을 경북행정심판위원회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러면서 또한 허가권자인 경주시의 재량권을 매우 좋게 인정을 하면서 지어도 된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지금 경주시는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보기에는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을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경북행심위가 월권으로 뒤집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보면서 기자님하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북행심위가 재결서에 고민이 없이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한 바퀴로 옮겨 담았다는 점이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통보 사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재결서 주장을 좀 보니까요. 주민 수용성 부족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업자의 주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따를 변경상의 의무가 없다.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부과한 요건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행실의 재결 판단서 보면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점령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 일탈 난동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시설 용량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똑같이 23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뭐 등등의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행심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오염 및 인근 주민 건강,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 예정지 인근 마을 사이에는 천지가 가로막고 있고 마을의 직선가로 1.7km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그대로 가장 근접한 인근 마을의 경우 직선거리로 1.7km가 떨어져 있어 예정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경주시가 부적정으로 통보했던 사유들의 경우에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는 반드시 고려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행심위가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하천 오염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 예측 반경 이내 마을의 위치에 11,000세대가 살고 있고 23,000명이 살고 있다라는 주장 뭐 등등에 대해서도 행심위가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인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청구인의 주장만 수용한 것 같은데 시장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쉽게 하면 자기들 고유 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보는 우리가 또 해줬더라.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떤 질문을 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들은. 그래서 행심위에서 변호사나 학자나 자기들이 고유 권한으로 행사했는 건데 그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똑같은 사안이. 그러니까 우선에 폐기물을 처리할 용량이 그전에 10년 전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 많아졌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처리수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100% 이임해서 거기서 처리 안 하고 밖에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민들이 동의가 못하는 지점이 주민들께서는 말은 그래 하지만 사실 그래 하겠느냐 이렇게 밀어있는데 그것은 이제 행정청에서 저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부산이 이제 복지건강복장, 건설도시복장 이게 지금 심판위원회 지명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지난 1년 동안 당연적으로 참여만 할 뿐이지 그 심판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행정 절차를 밟는데 이분들이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에 관한 주심 제도가 있어서 그 대부분 그 주심 제도와 똑같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개최됐던 경북행심위 회의 12건이 있었는데요. 예. 공무원위원회 참석한 건수가 0건입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다고 저희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은 절차를 준비해주고 받고 하는 거지 심판하는 데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해놓으면은 경주시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심판만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꼭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변호사하고 법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니 현장의 문제점을 알 수가 없고 게다가 이 행심위가 판정을 하면 이게 좀 형평성이 불복할 수 있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경주가 굉장히 대법원하고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에서는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는데 대법원 판결됐고 우리 행심위 판단은 경주시 끼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 문제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진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좀 문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했는 건데 그것을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면 이 광역사무 중에서 이것도 지금 경주시로 위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인데 경주시로 위임받아서 경주시가 판단한 문제를 행심위가 다시 가져와서 그 판단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장님께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줄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경상북도 전 직원분들께 감사와 반가움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오늘도 지사님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사께서 한 1년 정도 민선 7기 때 행정에 보시고 야 이렇게 대구 경북이 흩어져서는 도시 경쟁력이 없겠다. 프랑스나 일본 도쿄도처럼 한 500만 정도가 메가시티가 돼야 글로벌 도시로 한 나라처럼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해서 그 한 4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오셨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중간에 자초되었다가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중간에 자초되기도 하고 뭐 어려워서 끝나나 싶었는데 또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의 이제 통합 단계 양 시도의 그런 시도지사께서 좀 통합에 이르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이제 그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통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시 갈시가 경북 분리되고 대전시 갈시대가 충남화 분리되고 광주시 갈시대가 분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할 때는 쉽습니다. 조직이 늘어나고 사람들 진급도 많이 하고 이 정도 규모가 돼야지 수도권과 경쟁을 하지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과 경쟁하고 또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줘야 됩니다. 그 지방화하고 경영 발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방화를 열지 않으면 중앙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도 앞에 있는 보이는 소나무도 중앙에서 관리하고 낙동강 우리가 매일 물 마시는 낙동강도 중앙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화와 수도권과 경영 발전 그래서 통합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주제를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무산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데 또 약간 의견 차이가 시군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시군 권한을 강화해야지 기초단체가 사실은 제일 자치단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통합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게 왔는데 그 결실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에는 또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를 비롯해서 도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왔지만 특별적 재정을 위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이해력을 높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전체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십니다. 이 특색이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는 선거해야지 중앙집권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지방 단체장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중앙에 다 예속대가 있는 거지 선거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조란이 갈 때 제가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강원도하고 전국이 특별자치법을 만들고 있고 제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통합하고 그 외에 플러스를 해서 대구, 경북 통합하고 만들어주면은 부산, 경남도, 전남, 강주도, 대전, 충남도 거기에 따라서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새로 개편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거의 가능해지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산업하고 민주화했는데 지방화 이 제도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단계 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꼭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다만 각기의 우려가 있는 점이 분명하다는 거고 문제는 올 12월부터 시추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추가 시작되면 경상북도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 동해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 대게나 방어류, 오징어 같은 경우에 12월이 성업인데 12월이 시추가 들어가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협회에서는 예컨대 포항 연안 통계협회에서는 손실금이 32억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피해를 만약에 입으면 피해를 보상하는 주체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예. 어디입니까?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개발하는 측에서 돈을 내죠. 맞습니다. 시추 대리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추 대리인 쪽에서 피해원님들에게 지급한 액수를 알고 계신가요? 예, 다 드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5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피해 예상 금액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죠. 통계협회만 32억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5억 5천밖에 지급을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혹시 기자님 피해 어민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경북도청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측한 게 있냐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했더니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잠깐만 우리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사님 정책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북도에 대해서 수립한 어민 손실 보상 대책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니까요. 경북도에서는 피해나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것 또한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예견되어 있는 어민들의 피해, 곧 12월 달부터 오징어라든지 여러 피해들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 아니 국장님도 아마 자료를 거의 없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주신 게 없어요. 이 사실은 보안 유지하에 그럼 담당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보안 유지하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냥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이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말 대답해요. 제가 할수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민 피해 관련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까? 어민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니 자료가 있냐고요. 없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 계획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홍계 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집행이 됐다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못했습니다. 대책 계획이 없잖아요. 예. 제가 경북도에서 이걸 책방하거나 이런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잠깐만 성역연구하고 포항시청도 저희 이제 한동안 지역구 미팅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석유공사 입장은 이렇게 그 피해는 이제 사후에 이제 발생할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사실이 일면적으로 잠시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이번 사안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게 아니에요. 2022년 하반기에 이 사안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초 대리인이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에게 잠시만요. 제가 지휘할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세요. 시간 늘으시게. 그냥 이거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대책이 자료도 없고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길게 통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경북도가 어느 정도 하실지에 대한 경북도의 판단인데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답답했던 건 3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반복해서 또 벌어지는 건데 이 사업이 성공 여부는 떠나서요. 시주 대리인에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이라는 게 뭡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 합당한 대책과 계획안을 만드는 게 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짚고 싶었던 겁니다. 앉아주십시오. 시간이 다 가버려서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다 4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는 189개인데 좀 경북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인 게임장 증가세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일반 게임 제공업 성인 오락실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 278곳 업소 가운데 경북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봐도 경북 구미시가 14곳으로 상위권이었습니다. 문제는 경북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요. 이런 성인 게임장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분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게임장에 영업 허가를 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사님께서 경찰과 협조해서라도 불법 성인 게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계속 경상도에서도 줄어들고 있죠. 예. 조금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특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을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특히 작은 분단 이런 데서 굉장히 요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 보도자료, 경상도의 작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경상북도 보도자료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는 단어만 나오면 조금은 경기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물론 여당 소속의 단체장이긴 하지만 진짜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많이 그냥 소비를 할 수 있는 학원을 간다든지 주유소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이 쿠폰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쿠폰 줘가 10%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소비의 활성화, 그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되는 식당을 간다든지 뭐 매점을 간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을 흘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네. 제도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효과 자체에는 필요가 있으나 예. 그 용처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썼다라는 예.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먹거리 그동안에 사지 못했고 먹지 못했던 부분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료를 써냈는데 아직 많아서 아까 청춘 만남 주선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이라 해서 농수산물 할인 쿠폰을 6만 6천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정책을 쓰고 계시는데 이 할인 쿠폰 상태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혹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 쿠폰 우리 자체 사이소에서 쿠폰 5만 원짜리 네네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성을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이런 좋은 쿠폰형 또는 현금형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현금성으로 돈을 준다면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싫어하는 현금성 복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준다면 경상북도의 재원이 다시 소상공인들로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들은 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농수산물 할인 쿠폰들도 지역사랑 상품권 준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에 가서 그런 농수산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요청드리고요.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의 경을 영어로 쓸 때는 G를 쓰는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K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G로 쓰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TK라 해가지고 이미 묻어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꼭 이렇게 G로 써야 되냐? 난 G가 어디냐? 이러는데 K로 쓰면 TK 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걸 쓰자. 그래서 K로. 그런 의도십니까? 예. 그런 의도라면 조금은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이 K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솔 지사님의 브랜드처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K와 지어보자라는 어떤 기조가 암묵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K로 시작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넘겨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K 스포츠 재단을 비롯해서 이 K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조롱의 밈처럼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 앞에 넘겨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조금 더 그리고 예향의 우리 안동이나 이런 많은 국가의 정신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경상북도라면 K자를 쓰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말을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말도 쓰지만은 저는 이제 경상북도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체제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UCT라든지 KUCT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K자를 쓴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계의 경상북도 알리기 위해서는 K자보다는 좀 다른 브랜드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조경한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구에서 온 박정현입니다. 시사님, 지역살림 굉장히 어려우시죠?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데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제 먹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시죠. 근데 올해도 먹튀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대응하세요? 세수가 적게 거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수가 적게 거쳐도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율대로는 주는데 모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비율은 똑같이 오더라도 줄어든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액수 자체가 줄은 것 같습니다. 아니 총액이
국세 총액이 네, 줄었기 때문에. 총액이 줄죠. 총액이 줄기 그러니까 때문에 19.24%를 주는 거는 똑같이 주는데 네. 거기서 적게 준다면 저들이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래요. 그걸 저는 뭐 그거는 법률상에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을 좀 하셔야지. 더군다나 경북이 지역에서 또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향 사람들 부대라고 생각하는 지금 경북도와 기초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올해 실적,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고향 사람 기부제가 운영이 됐는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 경북이 나쁘지 않아요. 상위권을 2등에서 네, 차지하고 있고. 근데 올해는 보니까 왜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지난 8월까지 37억 6천만 원인데 지금 한 48% 정도 달성이 됐고, 물론 이제 이게 기부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60% 달성이 되겠어요? 이게 모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특히 본청을 보니까 작년에 그 경상북도 본청이 5억 3,76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근데 올해 목표가 2억 5천으로 작년 모금액보다 목표액은 그냥 절반 정도로 싹둑 잘랐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향 사람 기부제 이걸 19대 국회 때 제가 두 번을 일본도 뺏기가 됐는데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21대 때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내는 세금에서 고향에 내자. 서울에 나는 살지만 내가 주민세를 얼마 내는데 그거를 얼마까지는 고향에 내겠다. 이래 세금 중에 내야 되는데 기부금으로 바꾸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목청이 터져라 해봐도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실적이 안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부하는 거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부 시장이 한국이 굉장히 아니 그거는 공동 모금회 이런 데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고향 사람 기부 이거는 습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액수가 적습니다. 500만 원 한도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제도가 개선될 거고요 이번에. 아니 기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바꿔주면은 그것도 이제 앞으로 액수 올려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 중단했더니 저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노력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금의 기본은 자율성인데 여전히 중앙 정부가 모금의 여러 과정들을 풀어잡고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금 방법도 문자도 못 보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런 데가 있으니까 괜히 그거 좀 돈 좀 받아가 하다가 법에 걸리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중앙에 세게 항의하셔가지고 그런 제도를 바꾸는 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국회에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 정부가 그걸 열심히 해주셔야지 내외로 같이 이게 맞춰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사람 기부제가 지금 지정기부가 그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지정기부 하겠다고 일단 약속도 했고 이미 지정기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광주, 동구 이런 데는 옛날 국장은 지정기부를 통해서 살리고 장애인 야구단을 살리는 것들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정기부 한 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북은 재난이 가정기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춘생 위원님 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전춘생입니다. 기사님, 앞서 주질의에서 제가 전국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경주 동부관광단지에 4억을 넘게 들여서 박정희 동상을 2군데나 설치하셨습니다. 네,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 전 자료. 네.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의하는 동상, 또 하나는 고무단지를 식찰한 동상 모습입니다.
갑자기 노무관광당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는 데 대해 경주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그 시민단체에서 반발한 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분들이 가서 약간의 그 소란이 있었어요. 밖에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사과 왔었습니다. 이거 철거하는데 많이 모습을 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의견은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아니라거든요. 외부에서 와서 동상으로 눈물을 흘릴 분도 있습니다. 그 경북도청 앞에도 10m 크기의 박정희 동상을 또 설치하려고 하고 계시죠?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거 맞습니까? 예.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힘든데 무슨 돈으로 자꾸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지 궁금했는데요. 과연 자발적인 모금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기초자치단체, 한 기초단체에 실시한 회의 자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관리 추진 관련 회의 자료인데요. 동상관리 목적 기대효과 그 밑에 보면 국민성금 모금을 통한 동상관리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성금 목표액이 10억, 시군 인구별 할당액 1,000만 원, 성금은 추진위원 10만 원, 일반 2만 원 이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강제 할당 아닙니까? 인구별 할당 1,000만 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 모금 맞습니까? 자기들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저렇게 계획을 정해진 걸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경북도에 설치하는 부분을 각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모금하고 있는 경북도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자체 사례가 아니고 지자체별로 위원회가 구성돼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군별, 인구별 할당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 모금이 아니죠. 행정기관의 사례가 아니고 시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 시달이 돼서 지자체별로 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게 하게 되고요. 자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전국에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만 6개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독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시죠. 여기 타임지 표지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더 디테이터스 덜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평가가 이미 국제사회 평가인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노력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여는데 그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시국에서 경상북도의 선진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회의하는 경주에 독재자의 동상들이 여러 곳 설치되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 제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에서 독립군 투사를 체포하러 다녔던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이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정적으로 몰아 탄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과는 있지만 그가 독재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상관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칫 독재를 옹호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니까 우려됩니다. 더 이상의 동상관리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엔에서도 인정했지만은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것을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물에 대한 너무 평가가 인색하다 저는 생각을 갖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또 그보다 더 평가가 안 좋은 공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맞지만 경상북도의 상징적인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상징적인 그런 설치물들이 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저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시인은 어떤 역사적인 논쟁이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서 역사적인 알리바이로 남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처럼 TK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출신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다.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있다. 예, 맞습니다. 전남도청 앞에 목포상고 교정에 하이도 생가에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도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과거보다 크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그분의 딸인 박근혜와 만나서 용서한 후에 용서는 내가 했지만 정작 구원은 자기가 본인이 받은 것 같다. 용서도 내가 했지만 구원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200억을 지원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에게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문관광단지는 제 고향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보문관광단지가 만들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의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 온전한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진 후에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느 편에서든지 한쪽에서는 통큰 양보를 해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사님.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이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의 종가이나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서전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볼 때 큰 집에서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박해와 탄압을 받았지만 다 용서했다. 그리고 이 경북 울진 출신의 김중근 비서실장을 경우에서 포용과 통합인을 몸소 실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한강치 노벨상 수상이 온 국민이 사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4.3 그리고 5.18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 시대가 인간의 내면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문학으로 녹여냈다. 시사는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웅도 대구 경북 동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정희 동상 건립 주행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녹이고 보듬고 그래서 미래로 다같이 나가는 큰 걸음을 여기 대구 경북 주민들이 우리 지사님이 한번 시작해 줄 수 없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도 되게 바가 많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바는 박정희 대통령 바에 되게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워싱턴 시도 만들고 동상 만들고 지사님 그걸 돌아가신 지 200년이 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전에 다 만들어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서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예, 지사님 그래서 저도 동의 이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 과거가 크다 이렇게 밝히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 온전하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고 강자일 수도 있고 제가 예서 존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하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논쟁을 하는 국정감사 논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보문단지 있는 거는
한 사람 우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모습을 관광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다, 효시다, 이런 효시로 전하는 거거든요. 가보시고 합니다. 안 가보시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생각했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단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아까 전에 질문 이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북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씀하신 건지 규정이었다고 하신 건지 잘 못 들었어서. 공무원들이 심판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심판하는데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심판위원회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 말고 부지사라든가 부지사도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지금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한다는 거죠. 우리 행정부지사가 직접 안 하니까. 지금 지난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부사님, 위원회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야 되죠, 원래? 네, 행정부지사입니다. 네, 행정부지사라든지 관계 국장들 몇몇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심판위원들의 전문성 공정 탁구를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사님 지금 이 부분이 법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게 중립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규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속성인 이 경주시는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결정으로 지사님 떼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결정되면 경주시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외부 인사들끼리 판단합니다라고 중립적으로 마치 지금 판결인 것과 행정처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규정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것은 이 결정을 하고 나면 경주시가 어떠한 반발도 할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용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부지사님이나 기조실장이 들어가서 이런 외부정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지사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의견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하면은 우리 의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니 그럼 운영규정을 붙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랑 별도 분리해서 보는 게 맞는데 이건 행정명령으로 결정돼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불복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 점을 한번 지사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제가 퀴즈를 하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관리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님 거꾸로 경주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경주시의 재량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야. 당신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고 재량권 없고 자 업체 말대로 폐기물 지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 경주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재량권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정 안 하고 있는 모습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지적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그 내용이 좀 달라졌고 또 기업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 제가 이해관계에 대해서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 그건 도시장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이 내 판단이었다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유권자들과 공유시민들이 판단하신 문제로 보니까요. 자, 에이펙 얘기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는 프레지덴셜 스위치라고 하는 거 지금 몇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4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있고 10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비하고 지방기구고 국비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국비로 외교부에다 100억 신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영원으로 지금 답장을 한 상태죠?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회에서 지금 요청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달위원님부터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저도 강하게 느꼈습니다만 에이펙에서 축소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국격을 또 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외교부가 100억 예산을 신청한 것을 영원으로 거절한 것은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논리를 세우고 준비를 하셔서 에이펙만큼은 지난번 짐벌하고 달리 잘 진행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국회가 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경상북도는 국토의 한 5분의 1 정도 넓은 면적이라서 지사님께서 항상 철저하게 매우 지나치게 대비책을 마련해도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국회 가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이걸 학대해서 보면 재난은 사후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사후대책이 미진해서 갈등이 높아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서 우리 사회적 비용을 많이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청에 근무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지사님의 행정 리더십에 감동했던 건 재난 이후에 사후 대처를 지사께서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주민들의 가족보다 더 챙기고 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요. 오늘 그런 각종 재난에 지사께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부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게 뭐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재난이 나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서 대피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해지기 전에 다 우선 대피시키는 있는 게 최고다. 그런데 대피시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재난이 나고 난 다음에는 통상 체육관에서 천막 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60년, 70년대도 아니고 선진국되는 나라가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주무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얼마나 순박한 국민들이 울진이 산불이 났는데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을 울진 벽보온천에 좀 모시러 하니까 안 간다 이래요. 여기서 삼시세끼 밥도 다 주는데 너무 편하다고 하면 안 가려다가 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설득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호텔에 자는 거와 천막에 자는 거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대피하는 곳을 집단 그렇게 천막촌이 아니고 그 모텔이라든지 호텔 그 형편에 따라서 좋은 데로 모시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무조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최소한 생명이 희생되는 용도를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경상북도에는 젊은 이제 자녀들이 다 대도시로 떠나고 현장에 가보니까 노령인구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은 대체로 어머님 아버님을 집 떠난 자식들을 대신해서 다 모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경상북도의 분단위에서 다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사께서 직접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특히 작년에 제가 예천에서 경험한 건데 체육관에 이렇게 다 텐트로 있는 걸 당연히 생각할 때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는 35,000불의 이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텐트가 웬 말이냐 이랬는데 우리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순수함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셨던데 작년에 이제 도립 대학교 기숙사가 3개 있어요. 새롭게 지은 게 있어서 여기로 다 모셨는데 하루 주무시고 난 뒤에 어르신들이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애들을 대학교는 많이 보내봤는데 70, 80 어른들이 하룻밤 그 대학교 그 샤워실이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주무셔보고는 이렇게 내가 대학생이 된 기분이다. 자녀들은 다 대학교 졸업해서 외지로 서울로 대구로 이렇게 다 떠났는데 그 재난 피해를 입어서 그쪽으로 모셨는데 정말 눈물겨운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루 저녁 주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상북도의 이런 선진국형 재난 이후에 극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의 유관입니다. 지사님 대구 경북 영어마을이라고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보조금 이중지급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자들, 근로장학생 장학금을 이중지급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급돼서 경북도에서는 재정산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님 잘 알고 계시죠? PPT 좀 띄워주세요. 네. 다음. 경북도에서는 2023년 4월에 재정산을 지시를 했습니다. 월급이 원어민 강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중지급된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4억 3천만 원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대상 당연히 맞죠, 기자님? 예. 다음. 근데 경북도에서는 반환 조치를 했습니다. 지사님, 환수 조치가 아닌 반환 조치를 하신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그럼 국장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시간을 좀 끌어주시죠. 예, 저출생급공장입니다. 예. 교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 7월 달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예.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제가 간명하게 여쭙지 않았습니까? 네. 환수 조치가 아니라 반환 조치를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정산 조치를 해서 이거는 환수 조치가 아니고 예. 반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환 조치를 했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요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그래 했고요. 예. 그 앞에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아니요, 그 앞에서 또 다 반환 조치를 했어요. 제가 여쭙는 건 부장님들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다음 PPT 봐주십시오. 똑같은 케이스예요. 대구, 경북, 영어마을입니다. 근데 대구는 환수 조치가 아니라 반환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환수 조치는 그냥 돈만 받는 거, 반환 조치는 그냥 돈만 받는 거고요. 네. 환수라는 건 제재 부과금, 일종의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시에서는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기관입니다. 네. 이걸 단순히 돈만을 받는 게 아니라 행정적 처분을 다 했어요. 그런데 네. 경북도에서는 행정적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돈만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같은 일이 왜 대구는 다르고 경북은 다릅니까? 대구시하고 저희들은 좀 다른 거는 예. 저희들은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고 네. 경북도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조금 절차상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상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행정 지도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방역단체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수단체한테 다 맡김을 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군에 전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차 정산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정산 절차를 밟고 정산만 한 게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국장님. 네. 이거는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23년에 지시를 내렸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왜 경북만 네. 돈만 돌려받느냐라는 거 행정적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이 보실 때, 도민들이 보실 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상이에요. 똑같은 상, 다른 상이 아닙니다. 대구는 강력하게 행정적 처분까지 내렸는데 경북은 처분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의원님 제가 네. 저는 뭐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 영어마을은 네. 제 생각에는 대구에서 주체고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조치는 대구에서 하는 걸로 그런 데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보여주시면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쪽으로 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상 관련해서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여러 분들 지적하셨는데 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PPT를 봐주시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박정희 동상을 설치할 때 공사 전이나 공사 중에 시민들에게 최소한 인명을 알리는 게 저는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보도 자료에 그 내용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행정 이해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는 땅이 안동시 땅이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허가가 돼야 되고요. CG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동시 보고 주민들한테 좀 열람을 해서 좀 의견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띄운 PPT 같은 경우는 경주 보문단지고요. 경주 보문단지는 경북관광공사 소관입니다. 예. 경북관광공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경북관광공사는 경북도가관하라는 기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상 지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당장에 본 위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공상 관련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또 지사님, 제가 지사님께서 대부분의 공식 석상에서 명찰을 다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제 기억으로 민선 7기 전반기에 되셨던 명찰이 새바람 행복 경주였고 그 다음이 다시 주자 경북이었습니다. 민선 8기부터는 변해야 산다 이런 명찰이시던데요. 또 최근 제가 보니까 경북사과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사과산업 대전환을 하자고 행사에서 달고 나오신 명찰이 경상북도 사과 대전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명찰은 그냥 명찰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비웠습니다. 도민과 함께 비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많은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점을 배웠으면 하는데 지금 민선 8기에 경북도정이 많이 변하고 있으신지 그 목표를 두시면서 어떤 수혜를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대로 10년 정도 흘러가면은 추락하는 나라 되겠는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이 그냥 소멸되는데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 특색있게 발전을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과 지방화 이걸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학교를 너무 많이 갑니다. 지금 대학을 80% 70%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필요한 인재는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30% 대학 가고 나머지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보통 사람이 출세하는 성공하는 나라 안 만들면은 이 제도가 굉장히 저출생 문제도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이죠. 학원 다니고 수능하고 그리고 의과대학 3천전까지 가다가 이제 5천전까지 가면은 삼성전자부터 꼴이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0년에 애플이 2배였습니다. 2010년에 되니까 애플이 거꾸로 2배가 되고 지금은 9배가 됐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자를 길러서 대한민국이 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대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반장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다다 듬어서 대한민국 새롭게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특별히 행정 통합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중심을 발전할 수 있는 지방에서 설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중앙에서 설계해 주는 대로 하니까 아까 동해안 신초하는데도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민들이 불만이 저기 있었는 것 같은데 저들한테 캐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상북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